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SK케미칼의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것이 의미가 있냐 싶을 정도로 뉴스도 없고 그다음에 매매 동향도 들쑥날쑥하고 방향성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커버링하면서 사실은 시가총액이 그래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SK케미칼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EM플러스나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영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단한 이유는 특별하게 어떤 거래량이나 매매 동향으로 특이 동향을 내보낼 수 없는 종목들이고, EM플러스 같은 경우에 특히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임을 시작부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뉴스가 나오면 영상을 올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사실은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이 워낙 낮은 기업들은 설거지용 그런 뉴스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SK케미칼도 더존비존과 같이 거의 현재는 크게 모멘텀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더존비존도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고 SK케미칼도 자사주 매입을 했고, 더존비존은 다만 단순히 자사주 매입만 하고 소각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이 비슷해서 사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제가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영상들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영상들의 퀄리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아주 많으면 5종목, 보통은 3종목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SK케미칼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마땅히 또 현재 어떤 분석을 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에서 좋은 종목들은 많지만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제가 별도로 이렇게 종목들을 분석해 가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간이 명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매매 동향 먼저 연기금 보유 물량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6월 27일이 아니고 29일로 업데이트를 해서 매매 물량을 보게 되면은 현재 29만 2천 주, 올해 7개월 동안 약 30만 주 매도했고요. 현재 보유 비중은 6.37%입니다. 아직까지 31만 6천 주 정도는 더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매도하는 물량들이 1000주에서 2000주, 순매도 물량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95,2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단 한 번도 상승 보합을 해본 적 없이 그대로 94,800원으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1.8%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만큼 하락을 했다고 해서 사실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1.9%니까 사실은 코스피 시장보다 더 큰 하락을 했고, 오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각처에서 그 스카이코비언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카이코비언이 오늘 시각처에서 승인 나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다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 왜냐면은 어떤 주권, 백신 주권이라는 내용들도 작년에 한창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국내에서 해외 제약사의 백신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만으로 조달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상징적 의미 때문에 무조건 승인을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크게 된 상태에서 파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물량들이 계속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타이트하게 검수를 해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데믹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맞을 대로 맞은 사람들,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이미 걸릴 대로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수요가 적어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언을 승인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로 당연히 승인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이미 계약된 매출들은 이미 없는 것 같고, 왜냐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미 선구매된 물량 이외의 추가 계약, 그리고 유럽이나 WHO를 통해서 코백스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회사인 SK케미칼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지금 현재 진전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도 풍력 발전에 대한 어떤 펌핑이 왔습니다. 뭐 3강 MNT 오늘 같은 경우에 8%까지 상승했다 6.28%로 마감을 했고요. CS 윈드도 일본 기준 볼리지 밴드 상단을 뚫으면서 5%로 마감했고요. CS 베어링은 CS 윈드보다 더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CS 베어링도 13% 장중에 거의 상하까지 갔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1년 1월 풍력이 한창 바람을 불던 시점에서 거의 다 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고점이 뭐 이때는 2010년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2020년 9월에 11,500원에서 현재는 지금 6,600원까지 지금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고 일본 기준으로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또 신성 ENG라고 해서 이거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같이 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현재 지금 단기 고점 대비 15% 정도로 바닥에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풍력 터빈으로 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물론 SMR 원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봤지만 최근 고점 대비 1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친환경 플라스틱인 SK케미칼은 최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풍력이 먼저 가고 수소,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복구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발주자로 피날레는 플라스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실생활에선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영역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소매 판매와 같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굵직굵직한 기간산업 그리고 국가 기반 산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일단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 투신,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12%로 나왔고요. 공매도는 6,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대차장고는 지금 9만 주가 빠져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차장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가 되게 유의미하게 크게 많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6월 21일, 6월 23일, 6월 24일 이 중 물량들 중 일부가 빠져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차장고가 아무리 늘어도 제가 이제 대차장고가 늘고 그 다음에 상환도 늘면 숏을 보는 주체도 늘고 롱을 보는 주체도 는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이 지금 체결한 물량들 중에서 단박에 다 빠져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뭐 이유는 모르겠죠. 우리가 추정할 뿐인데 뭐 시장이 이제는 반등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자를 내면서까지 대차를 할 이유도 없고 아니면은 더 이상 주가가 바닥이라고 느껴졌다라고 하면은 대차를 상환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이 대차 체결 수량과 상환 수량이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은 지금도 8,000주는 체결이 됐거든요. 아예 이렇게 영주면서 5,000주를 상환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완벽하게 숏을 정리하는 사람들만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여전히 숏을 보는 주체들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당연히 매도였기 때문에 금일 버틸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공매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평균간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공매도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시가 대비 하락한 이유는 공매도지만 어찌됐든 현재는 계속적으로 숏을 보는 주체들이 있고 그 숏을 보는 주체들의 공매도량들이 늘어나면서 과연 그럼 총알이 더 충전이 될 거냐 아니면 더 이상 충전이 끝나고 이제 숏 커버링으로 들어갈 거냐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다시 뭐 크게 의미 없는 위치에 와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도 뭐 아직까지는 당연히 시가 대비 상승이긴 합니다만 뭐 여전히 사실은 이번 주에 10만 원 위로,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 위로 마무리를 되어야만 SK 케미칼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사측이 어떤 긍정적인 뉴스들을 어떤 홍보팀을 통해서 IR팀을 통해서 내보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일만 묵묵하게 해 나간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묵묵하게 잊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꼭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